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위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동의보감에 보면 노인에 대해서 중요한 게 소변이 시원하냐 시원하지 않느냐를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전립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방광이 있고 그 밑에 요도가 있는데요. 방광은 소변이 농축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당연히 소변이 나오는 곳인데요. 방광 밑에 이 전립선이 밤알 크기만하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커지면서요. 당연히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이 시원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노인의 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대변하고 소변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런 세 가지 증상인데요. 소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적고 있냐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소변이 시원치 않고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다른 증상들은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검진 했을 때도 혈압도 정상이고 당도 정상이고 고지혈등도 정상인데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해서 전립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은 증상이 있고 중간에 끊어지고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요, 내 몸에 노화가 어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병이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 소변에 대한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에 따른 치료에서요, 제일 먼저가 노화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소변이 좀 시원치가 않고 소변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남성 비뇨기과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전립선 비대증기가 조금 있고 비대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내 몸에 노화가 시작되고 있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65세가 되고 70세가 됐는데 아직도 소변은 시원하게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어쩔지 몰라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전립선은 생각보다 비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노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떠한 약을 먹든 어떠한 치료를 받든요, 내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있다 이랬을 때 소변이 뭔가 시원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비대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내 몸에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내 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비대가 되는 원인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내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은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용량이 100인데 120이나 130으로 이상을 많이 쓰게 되면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리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립선 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가장 먼저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소변을 봤는데 뭔가 시원치가 않다. 뭔가 소변을 봤는데 자꾸 끊어진다. 그 다음에 소변을 가서 보려고 하는데 소변이 바로 안 나온다. 이랬을 때는 뭡니까? 방광에서 소변을 쫙 짜주는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지만요. 이 인체에서 소변을 만드는 건 어디에서 만듭니까? 당연히 콩팥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콩팥의 짝이 뭡니까? 방광입니다. 그래서 방광에서 소변을 시원하게 쫙 짜주는 힘이 있을 때 이게 뭡니까? 내 인체의 원기가 강하다, 약하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젊었을 때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멀리까지 나가면 인체의 양기가 좋은 것을 의미하고요. 내 소변이 잘 안 나간다, 소변이 시원치 않다, 보고 나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랬을 때는 내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요. 이 소변이 낮에는 빈뇨 증상이 있고 시원치 않은 증상이 있는데요. 밤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낮에는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고 그러는데 밤에 자꾸 일어나서 소변을 여러 번 보러 가게 되고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치가 않고 남아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가 뭔지는 모르는데요. 우리 인체가 잘 때는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콩팥에서 인체가 쉴 때는 소변을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변을 자꾸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밤에 물을 먹고 음료를 많이 마시고 자더라도 저녁 때 자면서 소변을 보러 가는 힘이 소변을 잘 보러 가지 않잖아요. 이것은 내 몸에서 콩팥에서 알아서요. 이게 자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소변을 적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콩팥에서 소변을 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요. 당연히 낮에 소변을 좀 여러 번 보러 가고 소변이 시원치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해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때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일어나서 깬다. 이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보다는요.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고 콩팥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밤에 소변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요. 밤에 소변을 나처럼 소변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고 소변을 여러 번 하루에 3번, 4번 이상 소변을 보러 간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걸 보를 해야 되냐면요. 전립선의 문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콩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광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콩팥을 보강을 하고 방광의 용량을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러 가고 소변을 참을 수 없고 했을 때는 콩팥과 방광의 용량을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요. 소변이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소변을 마렵고 소변을 참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치 않고 잘 안 나가는데요. 30-40% 정도는 소변이 좀 마렵다가 좀 소변이 나오게 되고 좀 참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안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소변을 굉장히 참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광의 용량이 적어진 경우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콩팥에서 방광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소변량을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소변량을 너무 많이 만드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물을 또 적게 마셔줘야 되는데요. 적당히 갈증이 났을 때 물량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누구나 1.5리터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물에 마시는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콩팥에서 장에서 위장에서 일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러 간다. 예, 그 다음에 나는 갈증이 안 나고 땀으로 배설되는 용량이 적다. 이랬을 때는 몸 안에 체수분 용량이 적어지지가 않고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용량보다 체수분의 용량을 좀 많이 마시게 되면 콩팥에서 일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당연히 소변으로 간직하고 있는 방광의 용량도 커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방광의 용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땀을 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소변색이 노랗다, 예, 이랬을 때는 물의 용량을 한 1.5리터 이렇게 마셔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땀도 안 난다, 소변 색깔을 봤는데 소변색도 노랗지가 않고 맑다, 예, 이랬을 때는 물의 양을 한 1.2리터 정도로 줄여줘서요. 방광에 예, 무리가 올 수 있는 용량을 줄여주고 방광의 힘을 길러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전립선 비대증을 당연히 치료를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을 한 후에 소변은 잘 보는데 소변을 보기는 시원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을 하실 때는요, 꼭 한 병원에 가서만 수술을 하시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꼭 자제분하고 아내분하고 알아보신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수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전립선을 너무 많이 깎게 되면요,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 요도를 수축시키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콩팥에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저녁 때 소변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저녁 때 소변도 많이 만들게 되면 방광의 용량이 적어지는데요. 방광의 용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소변을 많이 간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은 아니지만 방광의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말을 좀 많이 한다든지 소리를 좀 크게 지른다든지 기침한다든지 재채기 한다든지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때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보통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잘 안 나가야 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서 전립선을 수술하신 분들이 재채기를 하거나 좀 몸이 힘들거나 이러면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소변이 좀 새는 증상이 오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급박성 방광요해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방광에서 요의가 느껴지면요. 따끈히 조여줘야 되는데 그 방광에 조여주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변을 보러 가는 중에 소변 실수를 하고 소변을 보게 되고 속옷에 소변이 묻게 되기 때문에요. 손자, 손녀들이 또는 아내분이 있을 때 할아버지, 남편분이 있는 방에 가면 소변 냄새가 난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요즘은 나이가 드시면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각자 다른 방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남편이 자기는 소변을 많이 보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는데 아내분이 와서 당신 왜 이렇게 소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또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방에서 조금 소변 냄새가 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말고요. 아, 내가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내가 방광에 문제가 있구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구나,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적정량을 조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변 양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물량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콩팥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방광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꼭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청소를 깨끗이 하고 속옷을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소변을 보고 났을 때 소변 뒤끝이 깨끗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 소변을 실수하지 않는 이런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변이 잘 안 나간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을 당연히 진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는 한의원에서 진찰을 해서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을 참을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오약하고 익지인하고 파고지, 이 세 가지 약재를 각각 8g씩 해서 종이컵을 물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종이컵 5컵 정도의 물을 넣으시고 종이컵 1컵 정도의 차요법을 이렇게 달여서 만들어서요,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소변이 안 나가는 경우는 제가 차요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전립선 비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방광이라든지 이런 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시원치 않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꼭 같이 체질 검사와 거기에 따른 진맥을 받고 치료를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 이런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받았는데 전립선에는 이상이 없는데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밤에 자주 보고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이는 75세 남성분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받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립선 비대증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콩팥과 방광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밤에 이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니까요, 밤에는 콩팥에서 소변을 어떻게 만드냐? 낮에보다 좀 적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 밤에는 잠을 자야 인체가 기력이 보충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게 5년 전부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이면 70세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50세 때 당연히 간장, 60세 때 심장. 그런데 이 콩팥은 혼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콩팥에서 사구체가 당연히 소변을 제대로 만들려면 심장에서 펌프력이 강해서 콩팥으로 당연히 혈압을 세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심장이 약하고 콩팥에서 소변을 밤에 여러 번 소변을 자주 만들게 되니까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운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기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75세가 되면 방광의 용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의 소변이 조금만 차고 요의가 조금만 느껴져도 소변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보면 낮에 물도 먹고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콩팥에서 소변을 순식간에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방광의 용량보다 소변에 들어오는 양이 많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방광의 용량이
100cc만 내가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막 120, 30cc가 많이 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소변이 느껴지면서 소변을 보러 가는 중에 소변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이상이 없고 콩팥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고 피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고 소변은 실수를 하고 밤에 소변은 여러 번 보러 가고 이때는 밤에 소변을 만드는 원인은 뭔가는 모르는데 이 콩팥의 기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광의 용량이 떨어졌고요. 이때는 반드시 한의원에서요, 콩팥과 방광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콩팥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약이 숙지황입니다. 그런데 숙지황을 먹을 때 이 숙지황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이때 공사인하고 같이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광의 용량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숙지황, 공사인, 토사자 이 약재 3가지예요. 감초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숙지황은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물을 6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그 다음에 콩팥과 방광은 인체로 볼 때 배꼽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기 1시간 전쯤에서 따뜻하게 복용을 하시고 이때 복용을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말을 하지 말고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이렇게 복용을 해서요. 콩팥과 방광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한방차 요법입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립선 비대증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소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평상시에 소변을 보는데 시원하게 잘 보고 남아있는 느낌도 없고 소변을 참을 수 있다. 그러면 내 나이가 70이라고 하더라도요, 50이나 60대처럼 내 몸의 건강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50이나 60밖에 안 됐는데요, 70이나 80 먹은 어른처럼 소변을 참을 수가 없고 소변을 자주 보고 50대 때보다 60대 때 더 소변을 좀 참기가 힘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요, 내가 건강검진상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소변을 잘 보고 대변을 잘 보고 어디 아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전문 한의사한테 찾아가서 소변이 선생님 나이가 50밖에 안 되고 50 초반부터 소변이 조금 시원치 않았는데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은 없는데 소변이 뭔가 좀 시원치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든 약물 치료를 받든 보약의 치료를 받든 허리 치료를 받든 두통 치료를 받든요,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노화의 척도가 무엇이냐,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느냐 소변을 참을 수 있느냐, 이 2가지이기 때문에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소변이 시원치 않고 남아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무엇부터 동의보감에서는 나이가 따라서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냐면요, 소변이 시원치 않은 것부터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소변이 뭔가 좀 더 시원치 않고 소변을 좀 더 자주 본다. 그러면 몸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전보다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허리는 증상이 똑같은데 소변은 예전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 치료는 계속 꾸준히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소변은
콩팥과 방광과 노화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요. 내 몸이 소변이 좋아진다는 것은 노화의 진행 속도가 느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버지, 어머님, 우리 남편 소변 상황이 어떤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요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